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뉴스 채널 YTN.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형철 PD는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밥 대신 커피를 달고 산다는 이 PD. 그러다 카페 창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PD가 실제 카페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카페 창업을 향한 첫걸음으로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커피 음료점은 약 9만 개. 카페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선 창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거운데요. 이들은 왜 카페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직장도 이게 약간 불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시작하고요. 카페가 가장 운영도 쉬울 것 같고 관리도 편하고 하니까 카페 쪽으로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창업 자금과 준비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이 PD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창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잡으면 되나요? 8천에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하기까지 한 최단 얼마나 걸려요? 최단기간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바로 진행한다고 해도 30일 정도가 걸리니까 45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립니다. 네. 가맹 계약은 시작일 뿐 예비 사장님에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저 같은 분이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좀 많이 알아보시고 여러 정보를 좀 많이 취합하신 다음에 결정을 좀 내리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치열한 카페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맛에도 까다로운데요. 이곳은 맛있는 커피를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커피 향이나 그런 거 즐기고 싶을 때 그렇게 좀 특별한 날이 온 것 같아요. 현대들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데 오면 이제 또 현대들이 먹는 편.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라는 점도 사람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저는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이고요. 세계 1등? 한국에선 처음. 한국인 최초로 거머쥔 이 트로피와 함께 카페도 부산의 명소가 된 겁니다. 네, 트로피, 우승 트로피이고요. 이 이벤트가 이제 오늘 5월에는 부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5월 1, 2, 3, 4 커피도시 부산으로서 조금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곳에선 커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생두 원재료 보관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온도, 습도가 1년 내내 똑같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 오게 되면 따뜻하고. 이게 커피 원재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초록색 빛을 좀 띠고 있고요. 생산된 커피는 저쪽 공간에서 이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이 커피 품질이 상품으로 나가도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고요.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1,500여 명. 창업 초창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7년에 식당 창고를 정리를 해서 아주 작게 시작을 했고, 그때 저희 하루 매출이 3만 원 정도? 네, 정말 제가 그 당시 때 최고 매출을 한번 찍었었는데 7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먹고 살기 힘든, 내 삶을 유지하기 힘든 정도의 매출이기도 하거든요. 2007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카페 일을 시작했다는 전주연 대표. 최상의 커피 맛을 내기 위해 공부한 기간만 10여 년에 달합니다.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온전히 진심으로 쏟아내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손님들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지고. 여전히 커피 한 잔에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아, 진짜 향이 나네요. 먹고 나서 이제 코로 숨을 이렇게 뱉게 되면은 그 카라멜 같은 향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네. 이렇게 내리는 뭐랄까요? 그 방법은 커피의 달인에게 이 PD가 카페 창업의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와, 우선 커피는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무언가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내가 가장 잘 알아야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커피나 해볼까 한다.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볍게 생각할수록 빨리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견디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커피의 매력에 빠진 거죠. 전 대표의 조언은 커피라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만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만큼 이제 카페 수도 많아졌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무엇 하나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뛰어나야지만이 두드러질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지금은 커다란 선박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진 부산의 초대형 카페. 방문객이 하루 엄청 많죠. 대략적으로 한 평일주에는 한 300~400팀,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팀 이상, 거의 한 10,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도는 이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바닷가를 또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파노라마, 통창을 이용해서 이제 바깥에 뷰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손님들의 반응은 되게 신기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해주는 손님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뿐만 아니라 공간도 즐깁니다. 차별화된 공간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서울 하늘 아래 유독 한 곳에서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컨셉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 커피가 훨씬 맛있게 느껴져요. 왜냐면 기압이 낮고 그리고 공기 중에 이제 습기가 높으니까 커피의 향이 훨씬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비 오는 날 이제 따뜻한 커피 마시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게 그냥 느낌의 차이가 아니다. 인공 비가 내리는 이 카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SNS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간이 주는 감성을 소비하는 시대. 하지만 여기에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PD님께서 진짜로 만약에 해보시겠다면 일단은 제가 알아야 될 정보가 몇 평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한 10평에서 10평. 예, 10평.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거를 고민하시나요? 그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네. 창업의 준비가 아직 호된 아마 고초를 겪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테이크아웃 커피는 무조건 2,000원, 3,000원. 네, 그리고 앉아서 먹는 커피는 5,000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디님께서 만드시는 가게가 테이크아웃의 고객을 이제 잡으려면 그러면은 2,000원대의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그 커피를 만약에 앉아서 드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돈이 남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월세와 자릿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커피를 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건 그 고객이 앉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인 거지. 유정수 대표는 창업 여건에 따라 공간 기획도 달라진다고 조언하는데요.
내부는 물론 외부 간판과 출입구도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30평 이상의 매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매장 안에 무언가를 꾸미는데 큰 치중을 하시는 게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15평 미만의 매장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면 파사드 입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 매장의 전부예요. 왜냐면 안에 들어와서도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퇴가해가는 그 찰나에도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구 파사드를 만드시면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차별화된 콘셉트의 공간은 카페 창업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페를 창업한 4개월 차 대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되십니까? 1월 19일 날 정식 오픈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거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샌드위치와 샐러드 재료로 사용하는 채소들은 이렇게 수경 재배로 직접 기르는데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원래 한정식 건물이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더메이터로 쓰던 거를 저희가 철거할 때 철거하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 장식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일단 전부 다 계획을 했고 가구부터 전부 제가 발품 팔아서 제가 다 선택한 거고 뭐 전기랑 뭐 배관 요 정도만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문을 연 지 4개월밖에 안 된 초보 창업가. 그래도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시간들을 믿습니다. 잘 모르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준비하다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제일 먼저 느낄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해도 될까라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때는 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가공 방식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대로 말려준 그 본격적으로 커피를 배워볼 시간. EPD 커피 이론부터 배워보는데요. 원두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허니 프로세싱 모터 펌프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국밥. 나름 커피를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몰랐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구바가 수치를 얘기해 그렇죠, 그렇죠. 압력 게이지의 압력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스타는 사실 생두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리에이션 메뉴까지를 전천후로 다 다루실 수 있는 조금 광범위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실습 시간, 핸드드립 커피를 만드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 넘쳤어요. 조금 어설프지만 누구보다 집중한 모습인데요. 자, 일단 60ml 부어볼게요. 물의 온도, 추출하는 속도에 따라 커피 맛도 천차만별입니다. 16.5g 진행해주세요. 이어지는 수업에선 커피 장비를 다뤄봅니다. 지금 저희는 무게는 재지 않았어요. 네네네. 일단 그래서 추출이 어떻게 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어깨 딱 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오케이.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진행하는데요. 살짝 수평이 되게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자, 조심하시고. 배움의 과정은 녹록지 않은 듯한데요. 잔을 채우고. 초보의 실수 뒤엔 고수의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왔다 갔다. EPD,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쭉 부어주세요. 후, 잘 세우고. 자, 오케이. 자, 자, 그래서 배워야 된다. 같은 예비 창업자인 동료 수강생들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은 만약에 창업하신다면 어디에 창업을 저는 고향에서 하려고 지금 제가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다 땄어요. 땄는데 좀 특이하게 좀 남보다 메뉴도 이건 옛날 70년대 다방 메뉴, 카페 메뉴. 저만의 원두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서 이제 드립으로 좀 그 고객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단지 열정만 가지고 카페를 창업하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거쳐서 또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또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제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장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상권 분석은 예비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카페의 지역과 위치는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냥 입지만 좋고 그다음에 돈만 많으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데다 창업하고 싶으세요? 본인이 원하는 창업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 홍대. 왜? 거기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카페들의 수명이 가장 짧아요. PD님이 하고 싶어 하는 업종이 무엇이냐, 업태가 무엇이냐, 어떤 메뉴를 대표 메뉴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매장의 컨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창업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모든 구성, 카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모든 요소들을 총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이제 없다. 나에게 적합한 자리를 찾는 거다. 서울의 대표 상권 가운데 하나인 성수동입니다. 한때 오래된 공장지대와 구도공방이 즐비했던 골목은 이제 카페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가 사실 저런 걸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공장 같은 느낌? 이 지역의 특징을 내가 어떻게 잘 내 거와 결합해서 사람들이 내 점포에 오면 더 특별함을 느낄 수 있을까? 뭐 입지를 좀 보러 다닐 때 그럼 주로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다니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일단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식사하러 나오셨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근데 또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아까 유입인구라 그랬잖아요. 유동인구. 이 문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 데는 공간도 좀 커야 되고 인테리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곳에서도 수익 창출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카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429개가 있어. 이 동네. 진짜 많죠. 문제는 많다 보니까 월 평균 매출액은 2,3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가 막 핫플이고 뭐 여기 막 잘 나가는 카페들 장난 아닌데 많잖아요. 막 못하는 애들은 거의 3,400만 원이에요. 월 하루에 10만 원도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 성수 상권에서 월 카페 매출이 얼마? 100억. 달콤해 보이죠? 네. 근데 그게 몇 명이 갖고 싸우는 거야? 430. 알면 할수록 냉혹한 카페 매출의 실상을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카페 점주이자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강병진 씨. 현재까지 100곳이 넘는 창업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예상 매출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PD님은 그러면 이런 동네 카페 15평을 했을 때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한 300~400원 가져가고 싶은데요. 보통 제가 물어보면은 한 1,000만 원 그냥 딱 얘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일 30만 원이면은 매출이 이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입은 이제 식자재, 부자재, 기타를 포함해서 따져보니까 한 315만 원 정도.
$30만 원을 만약에 벌었을 때 이러한 지출이 생기면은 마이너스 17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3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심지어는 점주의 월급은 뺀 상태고요. 그러네요. 감가상 감각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만 원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매출 50만 원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한 190만 원 정도. 네. 이게 내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참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알바가 저것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네요. 예,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요. 그러니까 주 5일만 일하는데요. 네. 90만 원 또 가져가잖아요. 와, 자영업자분들 너무 고생하시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죠. 네.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서울의 한 주방용품 시장입니다. 폐업한 카페에서 들여온 중고 주방 설비들이 가게에 늘어서 있습니다. 오픈뿐만이 아니고 다시 이제 그 폐업하신 분들도 폐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업체예요. 일괄적으로 그냥 개업, 폐업을 동시에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카페 창업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군데가 와요. 카페 폐업 전화가. 하루에 10군데 많아요? 10군데 더 와요. 올 때는. 지금도 아주 전화에 수없이 사진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그럼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치 또 많이 창업을 하니까 또 굉장히 소비가 되고 그래요. 카페 무한 경쟁 시대가 되며 창업과 폐업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2022년 말 전국의 카페 수는 치킨집을 앞지르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약 10,000여 곳의 카페가 폐업했고 4곳 중 1곳이 3년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 종사자의 1인당 매출액은 조사 대상 중 최하위를 차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손쉽게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또 손쉽게 또 폐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카페 운영 비용은 날마다 오르고 경쟁 업체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25,500원에 창업 10개월 차인 유영주 대표도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뭐 우스갯얘기로 차라리 남의 돈 버는 게 조금 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1억 원을 들여 문을 연 카페. 특히 인테리어와 메뉴 개발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음료 한 잔에도 오랜 연구를 거쳤는데요. 이거는 저희 레시피 노트고요. 그냥 이제 처음에는 한 장, 두 장이었던 게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여전히 투자금 회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뭐 성수동 이런 핫플레이스 뭐 줄 서서 세우는 그런 집 아니고서는 이게 많이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갖고 가는 제 인건비도 솔직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골목 상권까지 파고든 저가 커피 브랜드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 참담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노란색 간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 점주들에게도 고충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자체가 계약서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개인 카페는 자기가 원하는 레시피나 원하는 원자재를 시장 최저가로 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도 내고 그다음에 유통 마진을 본사에서는 남기기 때문에 개인 카페가 판매하는 만큼의 수익성은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시설물들이나 인테리어비를 포함하면 적게는 1억, 많게는 수억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본사의 불이익을 받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수억을 빚지게 되는 현실인데 본사가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출점 경쟁이
카페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각해보면 점포가 많을수록 유통마진이 남기 때문에 과다한 출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쟁의 늪. 6년간 운영하던 이 카페도 곧 문을 닫습니다. 한 곳만 있었다면 좀 덜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저희 매장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매장, 그러니까 같은 저가 매장 똑같은 게 4군데가 있어요. 500m 반경 안에 생긴 저가 커피 매장들 모두 동일한 브랜드입니다. 점점 과열되는 가격 경쟁에 골목 카페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2년 7월 이게 월 매출인 거죠? 네, 카드 매출. 예, 카드만 790만 원. 이게 작년 7월이네요. 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저가 커피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네. 여름 지나고 좀 이제 저가 커피가 들어와서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야 되나요? 단골 분이시긴 한데 또 저가 커피를 이렇게 들고 가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곧 이제 가게를 이제 비워줘야 될 상황까지 왔고요.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서로 죽으러 가는 길로 접어드는 단계가 아닌가.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들이나 출점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카페 본연의 의미는 공간과 여유죠. 창업을 하고 나서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카페라는 개념은 진짜 치열한 전쟁터구나. 카페는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왔어? YTN이요. 예? YTN. 왜? 네. 아주 시골에 카페 잘 되나 해서요. 잘 되지. 장사 잘 돼요? 그럼. 아버님도 가끔 드세요? 그럼. 당연하지. 시골 감성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옥천의 한 카페입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좀 위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토닥이라고 지었습니다. 토닥토닥이라는 말. 네, 맞아요. 이곳은 사장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 500만 원으로 시작한 카페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딱 요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오픈 자체를 아예 요걸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불평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느리게 나오냐고 하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커피 맛 보시고 또 그래도 맛있네요 이렇게 많이 단골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는 손님이 더 많이 생겨서 머신을 하나 조그맣게 마련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가게에서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손님이었어요. 네. 저도 카페 창업을 꿈꾸고 도시에서는 이제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시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했다는 그 인터넷 소식을 듣고 놀러 왔다가 결혼하면 이게 네 거다 해서 꼬심을 당해서 결혼을 했죠. 가족이 직접 재배한 딸기로 메뉴도 개발했는데요. 시부모님이 직접 농사 지어주셔서 아침마다 따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고 가는 사랑방이 된 카페. 시골 마을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농사철에는 또 배달도 많이 가신다고 그러대.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요새는 이제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는 막걸리 마시고 그랬지만 지금 커피를 마셔. 응? 그 근처에 카페 몇 개 또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도 있고 많지 저기도 있고. 거긴 안 가세요? 그래서 차라리 일로 가다가 일로 확 틀었어 그냥. 예? 많이 파세요. 네. 또 이용해 주세요. 좀 달달한 커피. 주변에 경쟁 카페들이 생기며 위기의 순간을 겪기도 했지만 동네 쉼터 역할을 앞으로도 톡톡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문턱이 낮은 카페였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부터 진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마음껏 오셔서 떡볶이도 먹고 저랑 대화도 하고. 이제 직접 카페에서 일하는 것만 남은 이영철 PD. 그런데 야심한 시각에 카페도 아닌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저희가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놀러 오세요. 야채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창업 컨설팅을 해준 강병진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내일은 강 씨의 매장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이제 주간에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들 이제 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성지인데요. 예, 여기 많이 옵니다. 하루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일상. 안녕하세요. 네네네. 스토리 3개, 로메인 2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카페 창업의 현실이 조금씩 다가오는데요. 과연 이 PD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슴푸레한 새벽녘. 카페에 불이 밝았습니다. 영업 시작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직원들은 컵라면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오픈이 저희가 8시거든요. 8시 전에 빵이 나오려면은 지금 한 20개. 아침 회의로 하루를 여는 강 씨와 직원들. 일단은 저는 하프를 늘렸고. 이 PD도 일일 실습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아직 장보기에 피곤함이 덜 풀린 모습인데요. 오늘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영업 1시간 전 청소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예. 허리를 잘 안 숙이다 허리 숙이다. 주방은 더욱 분주했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빵과 샐러드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샐러드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또 양적으면 양쪽 따고 또. 아직까지는 제법 잘 해내고 있는데요. 한번 쭉 한번 채워볼까요? 네, 한번 해보실게요. 네. 오늘 이 PD가 맡은 주된 업무는 에스프레소 추출입니다. 학원에서 배운 기억을 더듬어 꼼꼼히 다시 배워봅니다. 여기 직원들이 늦으면요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은 아마 속이 그냥 빨라야 됩니다. 네, 여기 놓으시고 여기에서. 날이 밝은 대학교. 이 PD의 일일 체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잠에서 깨기 위해 커피를 주문하는 학생들. 이 PD는 처음으로 고객을 위해 커피를 내려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맺혀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닦아줘야 된대요. 스승님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웃음과 여유는 잠깐이었습니다. 숨가쁘게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쉴 틈 없이 커피를 추출합니다. 밀렸어. 갑자기 멘붕이 오네요. 실전은 혹독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
EPD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주문 속도를 따라가기엔 버겁기만 합니다. 이 손님들 언제까지 오나요? 손님이 무서워지네요, 진짜. 실수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 텀블러에다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 컵에다가 담아주셔서 다시 여기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직 조금 서투르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0분 정도 짬이 있거든요. 네. 식사 안 하셨으면 뭐라도 드셔야 되는데. 6시간 만에 찾아온 쉬는 시간입니다. 내내 서 있었던 탓에 다리와 허리가 아파오는데요. 제가 에스프레소 내리는 게 늦어지니까 계속 주문이 밀려가지고 다 저만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이 발발 떨리는데 에스프레소 잔도 씻어야 되지, 원도 갈아야 되지, 또 내려야 되지, 순서가 뒤죽박죽이어가지고.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일터는 여전히 전쟁터 같습니다. 진짜 그 전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학교 중심부라 네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잘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죠?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커피 뽑는 게 반복되는 일이라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뽑으셨어요.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저물어 가는 하루. 매장도 슬슬 마감할 때가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며 EPD의 여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근데 앉아서 뭘 먹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저도 이게 아침에 라면 먹고 이게 두 번째 끼니예요. 네. 안 드시더라고요. 자영업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이제 그 PD님께서 하루 종일 하셨잖아요. 그게 365일 이루어집니다. 그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피땀 흘린 이하는 이야기들을 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와닿아요. EPD의 카페 창업 도전기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 출발했던 여정. 끝나고 나니 커피 한 잔에 담긴 사람들의 꿈과 애환이 달콤 쌉싸름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체험 현장 어떠셨나요? 죽을 것 같다. 회사 열심히. 그냥 계속 저희랑 같이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이제 카페나 메뉴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집사람도 그래요. 그 나이에 뭘 하겠냐, 누가 오겠느냐. 진짜 생각만큼 잘 안 되면 어쩌나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살아보는 거 제 걸 한번 만들어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먹었으면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쳐야 된다, 미쳐. 한마디. 가게 이름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